그 단계를 또 꿰뚫고 보고 또 개인의 그 도덕적인 선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도덕적인 선이 지니는 그 아름다움. 그렇죠? 사회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 큰 차원에서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다 더 모든 것보다 더 그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가 이제 아름다움 자체. 그럼 이제 도통한 거죠. 이 단계가 아니라. 예, 그래서 승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대상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아름다움을 느끼죠.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근데 그 열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화된다는 거죠. 더 높은 단계로 승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한 남자, 한 여자한테만 푹 빠져서 사는 거 이거 플라톤이 요구하는 거 아니죠. 신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도덕적인 그런 아름다움, 또 아름다움 자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고 도덕적인 그 선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철학적인 아름다움 자체 여기까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한테 푹 빠져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제일 저급한 단계의 아름다움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이도로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주제가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연설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하는데요. 예. 플라톤, 아까 파이드로스하고 향연과 이제 비교를 구체적으로는 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고요. 일단 소크라테스도 이게 이제 그 앞에 안에서 그 파이드로스에 관한 이야기 여기 잠깐 해야겠네요. 향연의 사랑의 단계, 승화의 단계는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신체에 대한 사랑에서 신체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걸 떠나서 이제 도덕적인 그런 아름다움, 그 다음에 철학, 아름다움 자체, 미 자체, 또는 미의 이데아,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은 이런 그 열정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그 열정이 이 자체에 대한 직관 또는 관조로 승화가 됩니다. 승화.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더 고차원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사다리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다리의 제일 밑단계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죠. 밑단계. 그게 제일 밑단계가 이제 A라는 특정 사람에 대한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파이드로스는 이제 비슷한 그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하고 파이드로스라는 그 히피아스의 제자하고 이제 그 파이드로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파이드로스라는 이 사람하고 이제 강변을 거닐면서 그 리시아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연설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동물적인 사람이 동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리시아스 연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이제 비슷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연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왜 어떤 폐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가령 뭐 우리가 제대로 일상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자기를 팽개치고 또 뭐 굶기도 하고 그런 사랑의 정념에 그 정열에 또는 그 열정에 빠지면은 근데 이제 이런 그 열정을 아까 그 향연애처럼 이거 이제 승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열정을 어떻게 승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대화가 파이드로스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들을 수는 없겠고요. 일단 앞에 그 향연하고 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관심 있는 건 아니죠. 이 두 대화편의 주제가 이제 사랑입니다만은 사랑의 주제와 관련해서 미가 논의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찬미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향연이나 파이도스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펼치는 연설은 그런 열정이 승화됨으로써 갖는 어떤 잠재성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파이드로스에서도 순수하고 고귀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승리하고 또 보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파이드로스에서는 그 사랑의 위험에 많이 그 사랑에 도사리는 그런 수많은 함정, 위험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런 함정들 또 고통들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억제가 강조가 돼요. 여기 이제 뭐 조수지가 통제되지 않은 급료를 막은 다음에만 전력을 내보낸다. 그게 이제 그거죠. 무조건 방출을 하면 전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도 일단 통제된 상태, 억제된 상태에서 보다 그 승화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든지 자기 통제, 또 유혹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정이 승화되는데 본열정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은 향연과 파이드로스는 이런 그 주제는 같지만은 약간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닥치게 될 위험, 그래서 그걸 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이제 파이드로스의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드로스의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차의 비유. 두 필의 마차가 한 마차가 두 필의 말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그 말의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까만색이에요. 흰색이 좀 착한 놈이겠죠. 색깔로 봤을 때.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제 신들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창공을 따라서 저 하늘에. 그러니까 굉장히 플라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화적인 그런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정말 아이디어란 진리의 이데아, 미의 이데아, 이데아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라면요, 저 천상에 가면은 이 이데아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혼이 신들을 따라서 이렇게 진리와 미를 마음껏 보기 위해서 신들을 따라가요. 근데 인간의 말은 신들의 말처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한 말이, 까만 말이, 악의 상징, 그러니까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버릇이 나쁘고, 다루기가 힘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혼들은 진리의 평원, 여기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추락해요. 신들은 다 끝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가까이 가는데 희미한 기억만 남기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쯤은 어리석은 상태로 이제 머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혼 중에서도 신들처럼 더 올라간 사람이 있고 절반만 가다가 만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인간 혼에 이제 등급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갔던 혼은 더 진리를 더 많이 보는 거죠. 이데아를. 가다가 만 사람은 전혀 보는 둥 마는 둥하고. 그렇죠? 그럼 기억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진리를 많이 더 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구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철학자들이에요. 제라피 철학자예요.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미 자체를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로 이제 왕이라든지 정치가 등등 쭉 나오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나쁜 말이 너무 지배해서 마차가 일찍 추락을 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폭군이 되는 거죠. 선동가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신들이 하늘 위에서 누렸던 그 통찰의 순수성, 그러니까 이데아를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자질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아들 중에 이제 미가 있어요. 미. 제대로 본 사람은 제대로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그 상징에 나오는 그 설명을 보시면,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그 밑에 네 번째 쪽 보면, 마부는 착한 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그의 고향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되돌려줄 힘과 영감을 모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악한 말에 때문에 그 감정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이 그 마부를 동물적인 감성 아래로, 감각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통찰을 누렸던, 또 그 하늘 꼭대기 천정으로 가는 길에 신들 중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그 제우스의 마차를 따라갔던 그런 철학자들만이 그 자신들의 본성에 든 그런 배반적인 요소에 반대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앞에 악한 그 말 때문에
내려가는 그 사람보다 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걸로 된다는 거,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신들에도 뭐 좋은 신, 나쁜 신 이런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급한 등급의 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타락하는 쇠퇴, 이게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급한 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타락하기 쉬운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둘 다 파이드로스도 그렇고 향연에서도 그렇고, 일단 향연에서는 어떤 특정 신체에 대한 열정이 미 자체에 대한 직관으로 이어지는 그 숭화를 이야기를 하고요. 파이드로스에서는 천상으로 가는 그런 마차가 제대로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고 오는 거하고 보고 오지 않는 경우, 이런 그 비유적인 신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드로스에서는. 예,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그 열정의 숭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파이드로스는 그 열정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 반면에 향연은 여기에 보면 보편화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으로, 그렇죠? 많은 것들에 든 미의 식별로 진전이 돼요. 그러니까 특정 하나가 아니라 파이드로스는 하나의 미, 한 사람에 대한 반에 있는 그런 단계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파이드로스에서는 두 번째 비교를 해보자면 향연과 다른 점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그 객관적인 미와 접촉하는 가운데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적, 신체적 성장을 통해서 그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미에 대한 지각은 주관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레스, 전쟁의 신을 따랐던 사람은 호전적이고 힘센 성격의 여인을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따라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의 신 쫓아갔어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비슷한 애인을 구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플라톤이 꾸며낸 가상 픽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픽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우스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의 혼은 보다 절도 있고 철학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파이드로스에서는 미가 감각들 중에 가장 선명한 눈에 의해서 주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올라가서 미를 봐요. 우리가 영어에서 여러분 I see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알겠다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 글이 있어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다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렇죠. 올라가가지고 이데아를 봤어요.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미의 이데아를 자기가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각뿐만 아니라 귀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진시켜주는 그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청각, 시각, 청각이 우리 지성,
또는 이성의 발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보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 본다, 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징적으로 사실 우리가 꼭 본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플라톤에서는 천상의 세계로 가서 보는 거죠. 그걸 다시 자기가 와가지고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철학자의 보다 철학적인 그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파이드로스에서는 이런 그 타락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사악한 말이 더 힘이 세면 셀수록 일찍 떨어져요, 지상으로.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제 추락한다. 그래서 뭐 기독교적인 뭐 원죄, 죄의식이 이제 그 접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에서 말하는 그런 죄, 원죄, 이게 플라톤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드로스에서는 그 향연에서보다 더 훨씬 승화된 동성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허용되고 있는 그런 동성애 상황에서 바이드로스에서는 이런 그 승화된 동성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육체적인 그 신체의 그 향락에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년을 승화시켜 줄 수 있는, 정신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제 신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보통 플라토닉 러브 하면 여러분들 정신적인 사랑 그런 거죠. 근데 꼭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플라토닉 러브에서는 그 육체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뭔가 그 사랑의 대상인 소년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하고 좀 다르죠. 육체적인 관계 없이 정신적으로만 사랑한다.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플라톤의 또 그 성에 관한, 섹스에 관한 그런 성 개념이 약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추한 걸로 배설 행위로 보고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행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발작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울고 그런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변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성행위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걸로 이제 플라톤은 또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게 이제 바로, 단 그런 성행위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있을 때는 이제 아름다운 걸로. 이것도 굉장히 좀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다분하죠. 그러니까 그쪽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 사상과 그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멸을 통해서 이제 그 아름다움이 조음에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불멸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조음에 기여를 함으로써 불멸을 이어간다는 거죠. 예, 일단은 그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이게 플라톤의 향연과 파이드로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 읽어보시고, 이런 사랑의 주제 재밌어요. 다른 여러분들 책보다는 천천히 읽으면, 여기에 이제 강의에 나온 거는 특별히 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단순히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그런 열정이 승화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이 자체로 모으면 추하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좀 더 높은 단계로 승화돼야지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낭만이라는 거예요. 왜? 열정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어떤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개인에게 갖는 감정, 이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서, 도덕적인, 철학적인 상승을 해서 그 미의 그 이데아, 여기까지 이르러야지 이게 제대로 된 미라는 거죠. 여기 저급의 단계의 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낭만미에서 이런, 그러니까 낭만미는 어떻게 돼요? 숭고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미 자체가 승화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 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미가 낭만미예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첫 강의에서는 미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의 것들, 또 그걸 분류를 해보면 미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다 그런 거, 크게 이제 그렇게 그런 미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인격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그게 열정이라든지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낭만적인 그런 면에서 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낭만적인 미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숭고한 미로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순수하게 이런 열정, 감정, 그게 배제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부르죠. 또 인격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미가 이제 형태미라든지 조화미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순수하게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 그런 게 이제 바로 형태미와 관련된, 또 조화미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